합계표에 그죠?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돼요. 여기가 뭡니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입금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죠. TAT하고 그 지금 TAT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스마트 A 한번 보죠. 법인 조정에 잠시만요. 봐서 수익금액 조정 맹세 배우고 보겠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조정한 걸 여기에 기록하는 그죠? 얘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수익금액 조정 맹세가 아니고 수익금액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금 및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되죠, 그죠? 한번 보죠. 줄일 수 없나?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금 및 송금 불산입 요 칸이잖아요, 그죠? 입금 및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산 조정 인지가 중요한 거지.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을 꼭 구분을 못한 데서 틀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 덜 내야 돼, 이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뭡니까? 좀 뜯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확하게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했던 걸 우리가 세무조정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치면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임의적이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다가 그죠? 매출 누락 이렇게 치면 좀 더 확인하기 좋겠습니다. 이건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금액이 되고 여기 보시면 처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소득 처분의 얘기잖아요, 그죠? 처분이잖아요. 여기에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유보 발생. 유보 감소. 발생하고 감소가 있네? 그죠? 발생이 뭐고 감소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건 알잖아요. 우리 나도 있네요. 소득처분이 위주출된 금액이 분여된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됐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타도 있네? 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 그러니까 우리 4개랑 뭡니까? 유보하고 기타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소득처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보가 되는데요. 최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유보 발생입니다. 처음으로 잘못 어긋나면,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유보 추인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유보는 일시적 차이예요.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없어지면요. 그 효과가 소멸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 추인은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가다가 뼈가 딱 부러졌어요. 뼈가 어긋났어요.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면 탈골,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걸 뼈를 맞추잖아요. 뼈를 탁 맞추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 아픔이 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없어질 때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놈이에요. 이걸 나중에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소개만 좀 드립니다. 처음에 발생했으니까 1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번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점, 2점 이런 식으로 그죠? 득점이 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송금이지만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이잖아요. 여기에서 꼭 송금 산입이 이거는 입금 불산입 아니고 송금 산입이야.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뭐 입금 산입이든 손불이든 같은 거고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익혀야 될 있죠. 그죠? 이 스마트 A 있죠. TAT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TAT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쯤에서 그냥 K랩도 한번, 여러분이 익숙한 K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개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험 이쪽이 K랩이 많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K랩은 소득금액 조정, 법인 조정에 그 금액이 이렇게 쳐요. 똑같이. 그지 유사해요. 이렇게. 그죠? 유사하고 방금 했던 거 해상 매출금 그죠? 치면 K랩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죠. 상용구가 있어가지고 비슷한 거래를 등록해놓고 소득처분까지 지가 다 해놔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 이거에 의존증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K랩에 말고 우리 스마트 A에서 그죠? 소득처분을 수동으로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이해하면서 확인하면서 나중에 좀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들이 더 낫습니다. 이거에 익숙한 사람은 스마트 A 있죠? 우리 TAT 시험에 세무정할 때 굉장히 낯설합니다. 의존증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이 없어도 안경이 없으면 이걸 안 보이는 것처럼 안경 의존하잖아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K랩은 이렇게 엔터를 치면요. 유보 발생이 바로 떠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끝나요. 이거 훨씬 쉽죠? 하지만 실력은 안 는다고요. 그죠? 어떤 일정한 키워드를 쳐서 거기에 소팅해서, 그죠? 내가 선택하면 소득이 안 는다고요. TAT는 이걸 내가 해야 되고, K랩은요, 한 90%는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90%는 얘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소득처분과에 같이 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이거 나중에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쉽게 이거 할 수 있고요. 우리 과정은 나중에 이걸 하고요. TAT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죠? TAT 끝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해도. 그래서 법인세는 완벽하게 뭡니까? 다 확실하게 이해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판사하던 걸 조금 줄이려고 뭡니까? 판사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하되, 여러분 연습을 해야지 여기에 실습을 많이 연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가 너무 많아서 이번엔 조금 줄이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효율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방금 했던 있죠. 캡처가 바로 K랩 캡처입니다. K랩에 있는 프로그램의 캡처에 회상매출금 누락 이렇게 10만원 유보 발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유보라는 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뭡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죠. 어디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표가 얼표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관리가 될 것이고 이런 거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아쉽게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책은 TAT 이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금 아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다 실으려면 이 책은요 1.5배는 두꺼워야 돼요. 그죠? 너무 뚱뚱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보완해서, 그죠? 여러분하고 같이 교과서 위주로 하되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자산 감소의 마이너스 유보. 지금 현재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산 감소 유보.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 해봤잖아요, 그죠? 자산에 대한. 요거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례 1을. 마이너스 유보. 입금 해봤으니까 송금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사의 회계 처리하고 세법사항에 있죠. 우리 취급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풀 세트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거의 조정 유형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배우는데요.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정 분계 있잖아요. 이 정도가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치? 웬만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말에 단기 매매 조건은 평가하죠. 평가해서 이 상가격과 가치가 변동된 금액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조건 같으면 평가이익으로 수익으로 실현하고 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단기 매매 조건이 장부가액이 20인데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시가가 30으로 가치가 변동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계 기준에 따라
10만 원 정액하는 있죠. 평가 정하는 그게 처리할 거야. 단기 매매 정권 10만 원.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그죠? 10만 원. 평가이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익이 되죠, 그죠?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은요, 뭡니까? 자본이죠, 그죠? 그건 알아야 되겠죠. 회사는 수익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수익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죠?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걸 인식한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금액이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세금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 단기 순이익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거다. 근데 세법의 입장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세법의 입장은 아직 프로세스는 배우지 않지만 이걸 위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세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평가이익을 배제합니다. 이 평가를 법률상의 평가로 볼 거냐? 너는 이렇게 합리적인 그죠? 모형을 설계해서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만 세법은요 임의적이다. 법률상에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손익의 기속을 밝히는 대원칙, 세법의 그저 손익의 기속을 밝히는 대원칙이 뭡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 확정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냐 이거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합니다. 그럼 세법 붕괴는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법 붕괴로 만들면 역붕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이 금액을 다시 있죠. 원위치로 해서 그죠?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 붕괴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IS를 찾아봐요. IS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IS부터 먼저. 여기 수익 계정이잖아요. 수익. 이거는 재무장태표 계정이고, 그죠? FP 계정이고. 얘부터 부인해야 되지. 얘는 지금 이익이 증가하려면 대변인인데 이익을 감소시켰으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뭡니까? 이익을 부인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수익과 같은 말을 입금으로 생각하면 되죠. 입금, 부채하는 표. 그리고 금액을 적습니다. 근데 금액을 적을 때 뭘 적습니까? 원칙이. 해당 있죠. 이 영향을 준 있죠. 자산부채 계정을 적는 게 원칙이라고요.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적어야 단기 매매 정권에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회사의 단기 매매 정권 보고 요거를 차이를 규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적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FM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적는 거는 어떤 형식이 없어요. 간략하게 뭡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을 적는데 대원칙은 뭐다? 해당 차이를 유발하는 개정 과목을 적는 게 대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면 이렇게 적는 분이 있어요. 손익, 그죠? 자산부채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비용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후임자가 뭡니까? 단기 매매 정권에 영향이 있네라고 알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심한 여기까지 적죠, 그죠? 이제 1단계 적었죠, 그죠? 2단계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이 외부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송금은요, 송금 조정은 유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이너스인데 뭔 퍼줘가지고 어떻게 유출하냐 이거죠. 없잖아, 있죠? 내부에 남아있는 거. 그럼 송금 조정은요, 마이너스 수부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기타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이가 나는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이 두 개의 조정 붕괴에 자산부채의 증감을 자산 증감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수익이 감소돼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자산을 그죠?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정의 효과가 전부 다 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라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보다 이거죠. 다 올라가면 유보, 다 떨어지면요 마이너스 유보.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옛날에 저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배웠어요.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저는 알았는데 강의할 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전달이 문제더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법인세 할 때 붕괴법 세무조정이 아니고 이것도 다른 분들 할 때 보면 한두 개만 해요. 몇 개만 하고 많은데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의 수준, 그 시험 수준에 맞는 한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그죠?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유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이걸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버전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수익 잡으면 안 되잖아. 이거 물산이 붙였고, 뭐, 그럼 마이너스 유보지. 이 마이너스 유보는 뭡니까? 자산 감액의 유보 아닙니까? 회사는 지금 자산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당기매매 정권이. 만약에 110이라고 계상되어 있다면, 만약에 지금 재무상태표에 지금 있잖아요. 마감 결과, 재무상태표에 마감 결과, 단기매매 정권이 마감을 해보니까 110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하지만 얘는 회계상이고 텍스는 얼마입니까? 텍스의 단기매매 정권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텍스에서는 이런 단기매매 정권 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텍스가 생각하는 단기매매 정권의 금액은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관리할 때 직접법이 아니고 간접법이잖아요. 세방을 사잖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은 그걸 주인이니까 그게 뭡니까? 기대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매매 정권 이렇게 찍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는요. 유보지만 차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유보는 플러스 아시겠죠? 마이너스 유보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뭡니까? 10만 원 그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러면 도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처음으로 잘못해서 이거를 세무조정하면 이렇게 돼요. 세무조정을 여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기매매 정권 그죠? 이렇게 치고 10만 원 이렇게 치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유출이 없죠. 유출이 없고 단지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보 2개. 근데 발생 감소가 있고 기타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뭐냐 이거죠? 처음 어긋난 거는 뭐예요? 발생. 아시겠죠? 처음으로 지금 잘못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딱 고쳐진 게 아니에요. 보정이 되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죠? 처음으로 발생했던 발생으로. 1번. 이렇게 하면. 이거 왜 오타가 났지? 이렇게, 그죠? 세무조정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특정. 그러면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사가 100인데 결국은 세법은 90이어야 된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100으로 마감되어 있다면 90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쪽에 그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 이렇게 해도 되고 단기매매 증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FM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매매 증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단기매매 증권 이 계정 과목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게 막 따라갑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영향을 준 자산 부채를 적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옆에 갈려서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점수 코드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관리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매매 정권 이렇게 되고 여기 뭐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유보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관리가 될 때 이렇게 된 거. 을표에 여기 보면 유보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송금은요. 이만큼이 지금 차감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본에서 이만큼이. 송금 이거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보면 유보에 대한 이거 2가지 있죠. 자산에 대한 차이에서 자산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될 있죠. 유보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요거 2개 있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